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는 귀 염증 질환은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이 성인에게 발병하면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냥 멍해지는 사람이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 외에도 몸의 균형 감각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귀 건강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심각한 귀 질환이 생기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중이염에 대한 모든 것을 허경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듣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형을 잡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일으키는 데에 감염, 염증,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속에서 혹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이 질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겉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 그것도 이제 갑자기 생기는 돌발성 난청, 또는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어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 또는 나이가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생기는 노화성 난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어지러운 병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이 평형을 잡으면서 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이석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이석증, 또는 달팽이관 속에 있는 액체가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중이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우리가 그냥 감기라고 부르죠. 감기가 코 쪽이나 비인두 쪽에 이 점막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 세포들이 아주 몸이 괴로워할 때 또는 방어를 위해서 우리 몸이 벌겋게 붓는다든지 또는 분비물이 나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콧물이나 가래나 이런 걸로 저희가 느끼게 되죠. 그런 이제 이 감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 유스타키오관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유스타키오관이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막혀 있지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뭘 삼킬 때 아주 짧은 순간 0.2초 정도 이게 열렸다 닫히는데 이 열렸다 닫히는 이것이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감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입을 벌리던 데서 유스타키오관이 열려야 되는 순간에도 코 쪽에 점막이 감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부어 있으면 제대로 열리지가 않거든요. 또 심지어는 코나 비인강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유스타키오관을 따라서 귀 쪽으로 올라가서 고막 안에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된 순간 그게 중이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진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 이게 아주 찐득해진다든지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고막이 버티지를 못하고 거기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막 천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또 귀 자체에 진물 나는 것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귀 속에 넣는 물약, 또 필요에 따라서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약물 치료의 반응만 있다면 급성으로 밖으로 나오는 이루, 진물을 다 이 약으로 치료를 하고 고막에 구멍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조고막이라고 부르는데 염증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 있고 고막에 구멍이 작게 나 있는 상태면 인조고막 패치술로 고막이 완전히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염증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또는 고막에 구멍 난 부위가 너무 넓다 또는 드물지만 진주정성 중이염이라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화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병원을 찾은 유승남 씨는 7년 전부터 귀 통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꾸준한 치료로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증상이 재발해 재작년에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큰 걱정거리가 사라져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수영 강습을 받고 있고 그 당시 때 그 바다 다이빙 라이센스 준비 중이어가지고 물에 자주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통증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계속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 귀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왼쪽 귀에 바람이 들어오는 게 있고 한 번씩 바늘로 찌르는 듯한 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고막 천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인공고막으로 대체 치료를 하다가 한 3, 4회 대체 인공고막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은 됐지만은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잘하신다 소문이 있어가지고 믿고 그냥 수술하게 돼가지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물놀이 다이빙이나 이런데 고막이 더 튼튼해져서 더 수월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제 또 진료보러 오셨는데 귀 수술 받으시고 이제 3년 조금 더 지났다 그죠? 요즘은 뭐 저 수상 스포츠나 이런 거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청력 검사나 이런 거 체크해 봤을 때 아주 상태 좋으시고 그죠? 예. 귀 상태 보겠습니다. 자, 귓구멍 피부 깨끗하시고, 예, 안쪽에 고막이 아주 깨끗하게 잘, 예, 나아 있고, 염증 소견 전혀 없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유승남 환자분은 이제 그 아주 건강하시고, 그 이제 레저 스포츠도 좋아하시고 해서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을 좀 배우고 또 이제 취미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이 물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고막 조직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 부풀어 오른다든지 또는 물이 안쪽으로 스며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이염이 발생하시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씻다가 물이 들어간다든지 또 뭐 수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막이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정상적인 방어 역할을 하는데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서 이 고막의 기존에 나 있는 구멍을 없애야 되겠다. 고막 천공을 막고 이제 고막이 지금 요 아래쪽 요 부위만 구멍이 나는데 다른 부위도 다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고막에 천공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다른 부위까지 이렇게 크게 해서 단단한 본인 귀인이 연고를 가지고 고막을 만들고 고막 속에 있던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받으신 지가 한 3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아주 수술 받으신 부위가 잘 유지되시고요. 뭐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 하시는데도 아주 지장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고막이 이 소리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이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고막의 움직임이 소리를 전달하는 뼈 이소골이라는 것을 움직이고 이소골의 움직임이 달팽이관 속에 있는 액체에 물결을 만들어내는 걸 저희가 감지해서 소리를 느끼게 되는데 고막에 구멍이 있게 되면 밖에서 귀로 들어오는 진동 중에 일부가 또는 고막에 구멍이 크다면 많은 부분을 저희 이제 이소골로 전달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막에 구멍이 있을 때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리고 이 고막이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계속 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글로 그 고막의 천공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럴 때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죠. 유승남 환자분은 수술 받고 이제 경과가 아주 좋으십니다. 고막도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염증도 없고 좋으신데 그 일반적인 중이염 방지 상식 말씀드린 감기 조심하신다든지 담배 연기를 접하지 않으신다든지 그런 사항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잠수하실 일이 있다면 그 잠수용 귀마개들이 따로 이제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착용을 하시고
그 레저 스포츠를 하시는 거, 그 정도만 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수영하고 다이빙을 워낙 좋아했는데 지금 여기서 재발하지 않고 제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영하고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오늘 수술을 앞둔 최말숙 씨의 모습도 괜스레 축 처져 보입니다. 25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왼쪽 귀는 수술을 받은 후 괜찮은 듯 하더니 얼마 전 오른쪽 귀에서 염증이 발견돼 또다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는데요. 좋은 생각만 하려 해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한 달 전에 좀 이래 면봉으로 좀 찝찝해지 했더만은 그럼도 아닌 것이 좀 온고돼가지고 이제 좀 까무리 짭짭하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닦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 또 귀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한 경력도 있고 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자꾸 했더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 병원에 가야 되겠네 하고 최종적으로 그날 일에 있는데 지물 같은 게 찍 나오더라고요. 걔 멋이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깝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그냥 멍해지는 사람이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뼈가 좀 노가지가 있고 하니까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뭐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이 기가 막 꽉 막혀가지고 막 할 때 막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래 깝깝했어요. 네, 아침부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 껐을 것 같죠? 예. 많아가지고 홀이 이렇게 최말숙님 회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많이 푹 예, 잤습니다. 예. 아이고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하실 건데 예. 아니에요. 아, 빨리 좀 예. 빨리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 예. 하루 빨리 한 시간이 급하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예, 거 딱 예. 믿으시고 예, 예, 선생님은 편안하게 믿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술실에서 걱정 안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최말숙님은 오늘 이제 수술 예정인 오른쪽 귀가 한 2달 전부터 이 가렵고 진물이 나고 이런 걸 이제 주로 불편해 하셨는데 이 이전에 반대쪽 귀 좌측 귀를 타 병원에서 한 수술을 2차례 정도 한 20-30년 전에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귀가 아주 잘 안 들리시는 상태로 좀 불편한 상태로 오래 지내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측 귀에 진물이 나고 보시듯이 이제 고막의 중간 부위에 이제 어느 정도 천공이 있고 청력 검사 상에서도 좌측은 이전에 수술을 받아서 염증은 없었지만 난청이 상당히 있으신 상태였고 우측도 입원 염증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난청이 상당히 있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저희가 먹는 약과 귀에 넣는 물약 이렇게 해서 치료를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시행을 해서 당장 밖으로 나는 이루 진물은 다 잡았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고막은 상당 기간 앓은 상태가 되어서 구멍이 난 것이 회복이 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로 저 본인 귀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이제 새로 단단하게 만들 그럴 계획이고. 말숙 씨가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막상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긴장이 되나 봅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더 환히 웃는 말숙 씨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최말숙님은 병명이 이제 만성중이염이시니까 저 고막 안쪽 공간 중이라고 하죠. 거기와 중이에 연결된 귀 뒤쪽의 뼈 유양돌기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에 염증성 조직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에 구멍도 나 있고요. 그래서 귀 뒤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열어서 유양돌기 부분을 노출을 시키고 이 뼈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드릴로 이제 뼈 부분을 제거를 하고 뼈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합니다. 그것을 유양돌기 제거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연결된 중이 속에 있는 염증 조직도 제거하고 그리고 본인 귀 근처에 있는 정상 조직으로 그 구멍이 나 있는 고막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이식술, 또는 뭐 고실 성형술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고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늘 수술은 만성 염증이 존재하는 유양돌기뼈를 제거하는 유양돌기 제거술과 중이 내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는 고실 성형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귀 뒤 피부를 절개한 후 병변 부위를 살펴보는 허경욱 교수. 염증이 중이와 연결된 유양동까지 번졌을 때 이 부위 병변까지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중이와 유양동의 염증을 없애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중이염을 오래 앓으신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귀 뒤에 뼈도 오랜 기간 염증에 시달려서 모양이 조금씩 변형이 와 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얇게 되어 있어야 되는 뼈가 두꺼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세균이나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이제 변성이 와 있는 그런 조직들을 유양돌기 제거술을 하면서 깨끗이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남은 조직들이 이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이소골이라든지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위 확인을 하고 고막도 본인 몸에 있는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이식술 해서 고실 성형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좀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맞죠. 대부분 이제 입원을 해 계시는 기간 동안 안정을 좀 취하셔야 되고 일상생활 중에는 그 코 푸시는 거 이거를 이제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이식해 놓은 고막이나 이런 조직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귓구멍에 약이 젖어 있는 약솜들이 이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귓구멍 피부가 호전되고 자리를 잡는 그 시간을 봐서 제거를 했다가 소독을 했다가 또 다시 솜을 넣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씩은 불편하시지만 이 솜이 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손녀들 말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딸 또 목소리가 또 작아가지고 세 마디 하면 한 마디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답답하니까는 대화를 좀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치 식구들하고. 청력 검사하실 거고요. 여기서 B나 도전을 하시면 버튼 눌러주세요. 수술 후 새 인생을 찾은 것 같다는 엄상선 씨. 바로바로 다 눌러주세요. 병원 도착 후 바로 청력 검사를 받는데요. 수술 전에는 귀가 멍하고 막힌 것 같은 증상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수술 전 만성 중이염과 난청으로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는 가려운 거. 예. 가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가 먹먹하게 그랬어요. 다른 증상은 없고 하여튼 가려운 거 하고 먹먹한 거 하고 그 두 가지 증세를 했었어요. 다른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예사로 지냈어요. 예사로 지냈는데 그래 작년에 이제 갑자기 그래 진물이 나는 바람에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니까 병원에 가셔야 된다면서 그래 왔어요. 안 가려운 게 제일 우선이라요. 안 가려우니까 다른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이명소리 나는 거는 또 이거하고 고막하고 틀린다 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엄상선님,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3월 말에 오시고 이제 한 5개월 예. 좀 지나서 오셨다 그죠?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렵거나 염증은 이제는 별로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예, 그죠? 예. 가려운 것도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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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시키는 대로 예. 그 소독하니까 괜찮아요. 예. 고막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유, 수술해서 만들어 놓은 고막이 아주 깨끗하게 잘 붙어 있네요. 예. 예. 염증도 전혀 없고, 예. 귀지 조금 귀에 있는 상태고. 자, 염증은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아주 깨끗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력이 어디까지 좋아져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듣는 거가 이제 편해지시느냐 그건데 이제 간혹씩 청력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아주 이제 잘 들리시면 뭐 이 상태로 그냥 지내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청력이 기대한 것만큼 회복이 덜 되면 뭐 보청기를 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엄상선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한 3, 4개월 이상 계속해서 귀가 가렵고 진물이 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런 거를 불편해 하셔서 역시 인근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중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고 처음에 염증 초기에는 고막의 천공이 아주 작거나 어떨 때는 뭐 천공이 없다는 얘기도 듣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 인조고막 패치수를 해가지고 고막 천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3번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약 한 1년에서 1년 반에 걸쳐서 염증이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생기고 또 약 치료하면 조금 좋아지시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막의 구멍이 처음보다 굉장히 천공이 커진 소견이셨거든요. 염증이 중보기 되어 있으신 편이라서 난청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에서 고실 성형술, 유양돌기 제거술 시행을 해서 지금 이제 염증은 뭐 완전히 제거가 되시고 고막은 수술하면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십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 뇌가 그걸 가지고 이제 소리 정보를 판단을 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귀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소리 정보가 머리로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뇌가 옛날에 들었던 그런 청력이 좋을 때 들었던 소리들을 자꾸 찾으러 불필요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것이 이명입니다. 염증이 수술로 잡아지고 청력이 완전히 완벽해지면 이명이 거의 없어지지만 엄상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로는 불충분해서 난청이 좀 남아 있으시고요. 저희가 수술 후 청력은 최소한 6개월 또 길게 보면 한 2년까지 저희가 이제 청력이 늦게 좋아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청력 개선이 더 없으시다. 이 정도 청력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싶으면 보청기 착용을 저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 가렵다 하니까 일단은 수술은 잘 됐는갑다 이제 그러시. 예.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 소리 안 나는 거. 이것밖에 바랄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외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전문의를 환자분들이 만나시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이러실 때 기다리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마시고 빨리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이 중이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큰 치료, 힘든 치료, 수술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그 의료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은 물론 심하면 어지럼증,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병변에 따라 증상은 다르겠지만 그만큼 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무심코 넘기기 쉬운 귀질환.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우리의 몸을 위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